완벽을 추구할수록 작은 실수에도 금방 실증을 내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또 시작하고 또 포기하고 깔맞춤, 물건 줄 세우기, 규칙 정하기, 체계 잡기. 저는 이런 일을 좋아합니다.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았으니 이건 아마도 타고난 성향이겠죠. 어지럽혀진 책상에서는 집중이 잘 안되고 PC 바탕화면에는 잡다한 파일이 나와 있지 않아야 하며 물건은 항상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죠. 피곤할 수도 있지만 저의 이런 성향은 사실 실보다 득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성격도 좀 급한 편인데 급한 성격과 완벽하게 해내려는 습관의 결합이 실수 없이 남보다 더 많은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덕분에 더 일찍 인정받고 더 빨리 보다 높은 위치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정리하기 좋아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어렵다. 뭐든 시작하려고 하면 계획이 있어야 하고 내가 정한 규칙에 맞게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PC에 저장된 문서를 정리할 때 먼저 폴더를 나누고 파일명은 어떻게 하고 파일명의 일자를 앞에 넣을 건지 뒤에 넣을 건지 버전별로 파일 관리를 할 건지 말 건지 구분기호는 하이픈으로 할 건지 언더바로 할 건지 등 규칙 정하는 데만 필요 이상의 많은 생각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규칙 정하는 일,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시간을 쏟는 동안 그 규칙을 적용해야 할 일들은 계속 쌓여간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규칙을 적용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결국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해야 할 일 역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완벽하기를 원한다. 규칙과 체계를 가지고 시작했으니 당연히 그 과정과 결과도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서 정리 얘기를 다시 꺼내보면 만들어지는 문서들이 이게 하다보면 생각보다 분류가 잘 안됩니다. 어느 폴더에 넣어야 할지 애매한 문서들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다르게 분류되어야 할 내용이 한 문서에 작성된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마음처럼 잘 안되는 상황, 어떨까요? 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틀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포기해버린다.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발생하다 보면 더 복잡하고 디테일한 규칙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규칙에 매몰되어 규칙을 위한 규칙이 또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규칙이 뭐였는지도 헷갈리는 시점이 오면서 슬슬 체계가 무너집니다. 짜증이 누적되면 결국 현타가 찾아옵니다. 아, 몰라 안 해. 다섯째, 무한 반복. 근데 또 완벽주의자들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절대 방치해야 할 성격들이 아닙니다. 네, 얼마 못 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게 처음 할 때보다 시작이 더 어려워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규칙은 더 정교화되고 과거에 적용했던 것들과 공백기에 발생한 것들에도 규칙과 체계를 다시 적용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속도가 더뎌지는 건 당연하고 정리하다 보면 새로운 이슈들이 보여서 기존의 규칙과 체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결국 무한 루프. 보통 게임을 할 때 이런 습성이 잘 나타납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공략집 없이는 시작이 잘 안되고 불안해하죠. 좀 하다 망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정답대로만 하려다 보면 실증도 금방 나는 법이죠. 종합해보면 정리하기 좋아하는 완벽주의자들은 결과물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그 공수가 너무 크고 과감하거나 모험적인 결정을 주저하는 편이며 금방 실증을 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상황을 살펴봤으니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착오는 그래도 겪어라. 정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야, 비효율적이고 다 시간 낭비니까 대충 해도 될 건 좀 대충 해.
애주가들에게 술 끊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고칠 수 없는 건 그대로 인정합시다. 꼼꼼하게 다 정리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어느 지점에서 막혀 실증을 느꼈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일단 그 지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목적을 잊지 마라.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해 봅시다. 단순히 보기 좋아서 정리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보다 생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꽤나 단순했을 거고요. 세 번째, 포기할 것은 포기해라. 자, 첫 번째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행착오를 통해 그 포기 지점을 찾았다면 그 녀석이 포기 가능한 규칙인지 들여다보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완벽을 위해 정했던 거의 모든 규칙은 포기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내가 왜 이 정리를 시작했지? 이런 리뷰가 충분히 끝났다면 말이죠. 우리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은 그 일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을 일이 아니라면 계속 시도하고 또 계속 포기하게 될 겁니다. 한번 마음먹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단 지점을 찾아 문제되는 규칙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규칙을 단순화해라. 신기하게도 규칙은 항상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보통은 예외성 때문인데요. 처음 설계했던 것에서 벗어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외성을 차단하기 위해 또 다른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번식해 나갑니다. 시작은 작고 사소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불필요한 족쇄들이 계속해서 채워졌던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규칙이 많아질수록 더 빨리 실증내고 더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째, 규칙을 따로 기록하라. 규칙은 단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많아진 규칙을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는 없고 판단 기준이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해진 규칙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르게 정리된 것들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된다면 뻔히 눈에 보이는 일인데요. 혹시나 과거에도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처음부터 다 다시 확인합니다. 정말 피곤한 성격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시점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칙을 기록해야 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나름의 규칙을 정했다면 냉장고 앞에 포스트잇 등으로 그림을 그려놓거나 규칙을 적어 놓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고 육체와 정신을 투자하는 일은 언제나 기회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노하우를 되새겨 보신다면 분명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